안녕하세요. 권은혜입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유독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 했던 일제 식민 통치는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이때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딛고 일어나 독립투사의 길을 선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쓸 때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나니 대장부가 여자 대장군이라 라는 증산상제님 말씀처럼 대한의 백성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현실 앞에 기꺼이 독립운동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숱한 감옥살이와 고문을 견뎌내며 해방을 부르짖었던 수많은 애국 열사들. 특히 그중에는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분연히 일어나 일제에 맞서 싸웠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들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 독립운동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내외에서 불꽃 같은 활약을 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아픈 역사를 딛고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며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시집을 펴낸 시인이자 한일문화 어울림 연구소장이신 이윤옥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윤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과 다음에 걸쳐서 그 두 번에 걸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학생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볼까요? 근데 유관순 열사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를 빼고 다른 분을 한번 세 분만 이렇게 여성 독립운동가를 얘기해 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너무 많죠, 세 분. 두 분. 두 명은 말할 수 있다. 한 분만. 네. 잠잠하시군요.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일본어를 전공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 관련된 책과 또 일본도 많이 다니게 되는데 동경에는 이제 YMCA가 있고요. 거기에 거기서 1919년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이 있었어요. 그게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3.1 운동이 있었다는 걸 우리들이 다 배워서 아시는 바와 같은데요. 그때 이제 28 독립선언 때 김마리아라는 여성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했지만 그런 분들도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유관순 열사밖에 모를까? 이제 꽤 오래된 얘기지만 제 자신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소개하는 책 같은 게 좀 나와 있겠지 하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책들이 유감스럽게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일생을 잘 나타내는 시로 나타내고 그분의 일생을 정리해 나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제가 그렇게 20명 현재 80분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하셨던 곳을 찾아다니면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물론 다 돌아가셨죠.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딱 우리가 유일하게 만나뵐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좀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요. 올해가 이제 광복 69주년이 되는데요. 내년이 이제 70주년.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해도 70년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인생 70 고레이라고 그래서 정말 70까지 살기도 어렵잖아요.
69년, 70년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한테 여성 독립운동가가 누구냐라고 그러면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대학에서 일본을 가르치면서 3월 달에 신학기인데 저희가 이제 전공하고 제가 상관없이 백지를 나눠드립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백지에다가 남성도 써보고 여성도 써보라고 그래요. 남성은 많이 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남성 독립운동가들 어떤 분이 계시죠?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여기 앞에 그 붉은 옷 입으신 분은 어떠세요? 남성은 많이 좀 생각나시는 분 한 두어 분만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안중근 의사님. 네. 그렇죠. 거기까지. 아우, 뭐, 남성분들 쓰라고 그러면요. 10분도 줄줄이 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이 그렇게 이제 전혀 이쪽이 조명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첫 강에서 드릴 말씀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면은 현재 얼만큼 알려져 있는지 그런 현 상황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면 남성들하고 어떻게 어깨를 견주고 활동을 하셨는지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분들은 얼만큼 지금 그러니까 알려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이분이 지금 14살 때 중국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중국 고향은 용인이신데요. 용인에서 계시다가 원래 이분들도 할아버님이신 오인수라는 분께서도 의병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독립운동 하셨는데 이제 이 두 분이 만주로 가시게 됩니다.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라고 교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만주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간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북간도, 윤동주에 또 뭐 동간도 이렇게 이제 간도가 있는데 간도 지방을 이제 만주라고 하는데 이쪽에 지금은 여행을 많이 가죠. 그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황무지고 그렇게 누가 반기지도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독립운동 하셨고 거기서 이제 오희영 여사님도 이렇게 태어나시게 됩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 사실은 시를 쓰니까 책상에 앉아서 쓸 수는 없고 이제 제일 좋은 건 살아계신 분들을 만나는 게 참 좋은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은 1945년 8월 15일까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1945년생은 안 되겠죠. 태어나서 적어도 10살이나 뭐 15살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45년서부터 올해가 이제 69주년이고 더하기 한 뭐 15, 20살을 더한다 하더라도 연세가 굉장히 높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찾게 된 게 오희옥 여사님인데요. 이제 이쪽의 그림은 4.19 묘지에서 후손이 없는 분들을 위한 매년 제사를 지내주는 이제 그런 데서 오희옥 여사님을 뵙고 그 옆에는 수원에 사시는데 이제 거기 제가 방문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전원이 전부 서훈을 받으신 경우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한자로 써놔서 굉장히 죄송한데 지난번에 일본에서 했던 자료를 번역을 좀 안 해서. 근데 아버지, 어머니, 언니, 본인. 제일 밑에가 오희옥 여사님의 본인이 되시는데 아버님은 이제 원래 오성묵이라는 분이신데 이 이름을 없애고 빛광자, 조선선자. 그래서 조선의 빛을 찾겠다. 그래서 오광선으로 이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1967년에 돌아가셨지만 활동은 중국에서 하셨고 훈장은 이제 격이 있는데 뭐 훈장이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간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높다고는 뭐 할 수 없지만 일단 그렇게 서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훈장이라고 썼지만 독립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1962년에 이제 아버님은 독립장이라는 훈장을 받게 되십니다. 1962년도에.
근데 어머니는 1995년도에 이제 그 독립장을 훈장을 받으시는데 이제 그것은 애족 훈장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저것은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이분은 정말 독립운동한 게 맞다. 그래가지고 주는 훈장을 말합니다. 근데 더 이제 흥미로운 것은 두 분의 따님이 계셔요. 오희영 애국지사와 오희옥 아까 그분이시죠. 근데 오희영 여사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두 분은 1990년대 두 자매가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서운을 받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어머니가 가장 늦게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일가족이 서운을 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버님이 1962년에 그 서운을 받으시고 따님 두 분이 90년대. 이 기간이 벌써 32년이란 세월이 흘러요.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30년 동안 거의 남성분들 위주로 훈장을 챙겨서 먼저 드리게 됐다라는 걸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 오희영 여사님께서 지금 수원에 살고 계시고 이제 그 복지보훈 아파트라고 작은 아파트에 이제 홀로 살고 계신데요. 가족하고 떨어져서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이라. 근데 어머니가 사시던 용인의 친정이죠. 친정과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서 살다가 이제 만주로 가셨으니까 여기 지금도 혼자 이렇게 차를 갈아타시고 거기 찾아가기가 쉽지 않으셔서 제가 이제 그때 모시고 친정을 한번 가보시고 싶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요. 저게 아마 2년 전에 제가 어머니의 그 고장을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갔었어요. 근데 집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요. 이분은 이제 그 조카 집안에 되시는 분인데 지금 그 집을 관리하고 계시고 그 시골집 여러분들 보시면 재밌죠. 그 시골집에 대부분 그 마루에다가 저렇게 사진들을 붙여놓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이 집에는 제가 그 집 모습이라든지 이 동네를 찾으면서 상당히 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오희영 여사님이 가서 자주 가시는 게 아니니까 그 동네 언저리에 가셔서 이 골목이 이제 복잡하니까 이쪽 갔다 그래서 막 헤매다가 찾았거든요. 아버님이 사시는 여기는 어머님의 친정이고 또 아버지가 사셨던 곳,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던 그 중릉골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시집 가셔서 조금 계시다가 만주로 가셨어요. 그래서 동네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두 군데를 다 이제 돌아봐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이제 돌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이제 이런 곳을 찾아갈 때 정말 이렇게 오히려 그 여사님을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신 우리가 어떤 책을 가지고 그 동네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전혀 못 찾고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제가 여기다 사진은 다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 동네 입구라든지 어기라든지 아니면 집 앞에 작은 표지판이라도 여기에 그 어떤 분이 살다 가신 곳이다. 뭐 이렇게 좀 써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고요. 그 아버님이 사시던 그 집은 가니까 헐리고 이제 용인은 전원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어떤 분들이 이제 거기를 싹 헐고서는 샀죠. 어떤 분이 사셔서 전원주택을 하고 차고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태어나신 곳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도 안타까워가지고 거기도 긴가민가 이 자리인가 저 자리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찾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와가지고 제가 기사를 썼었어요. 이 자리에 좀 작은 표지판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썼더니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작년에 가보니까 작은 표지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갔을 때 이분들이 이제 다 가시고 난 뒤에 작은 표지판이라도 요즘에 보시면 여러분 알잖아요.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 큰 돌비석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쭉 써가지고 그런 것들 아주 그 방방곡곡에 많은데 정작 독립운동가들이 사시던 동네라든지 이런 데 찾아갈 때는 너무 그게 안 돼 있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오희영 여사님에 대한 글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살아온 것들을 69주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광복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게 없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런 작업을 하면서 알렸더니 그 수원에 사시는 분들께서 이 오른쪽에 이제 식사하는 모습인데 수원에 사시는 분들께서
제 책을 읽으신 독자들인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동네에 저런 그 독립운동 하신 분이 사신다는 거를 몰랐다. 깜짝 놀랐다. 우리도 뵙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안내해가지고 그때 추석 무렵이었는데요. 함께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설날과 그 추석 한가위 때 이분을 찾아뵙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에 여성분 아니더라도 또 남성분도 계시잖아요. 남성분들은 또 이렇게 살아 계신 분들이 또 꽤 계십니다. 혹시 주변에 살고 계신 동네에 독립운동가들이 사신다는 그런 것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다 고개를 절레절레입니다. 잘 알려지지가 않죠, 그렇죠?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예. 여기는 이제 중국인데요, 유주라는 곳.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다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 국내라도 다 그 부산이라든지 춘천 뭐 안동 다 뿔뿔이 흩어서 그 자리에서 독립운동 하셨고 여기서 떠나서 만주나 이쪽으로 가신 분들은 또 거기서 하셨기 때문에 중국 땅이 좀 넓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반드시 가보고 제가 글을 쓰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 2년 전에 갔던 건데요. 여기서 아까 오희혁 여사님이 이 동네에서 그 활동을 하셨던 이제 그곳입니다. 물론 현재 가면은 이게 지금 1939년이에요. 활동하실 때는. 그럼 자 올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개발 붐이 불어가지고 가보면은 그 흔적 찾기가 참 어려워요. 뭐 10년이면 강산 변화인데 지금 몇 번 변했겠어? 한 7, 8번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현지에 찾아가도 큰 흔적은 없지만 이런 거예요. 흔적이 없지만 이 동네에서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다라는 그 이야기, 꼭 찍어서 여기다라고는 안 하지만 이쯤에서 했다라는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중국에 갔을 때 가슴이 뭉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참 그것은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피 돌기 속에 그런 어떤 유전자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사진을 많이 가져오진 못했지만 이렇게 이제 중국의 그 한 임시정부의 그 27년간 노정이라든지 이런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요. 남성이 지금 13,509명 분, 그 다음에 여성이 241명 한 분,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올해 3월 1일 자료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굉장히 적죠, 그죠, 여성분들이? 예. 그럼 여성분들은 정말 이렇게 적으냐면 그렇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대로 그 30여 년 동안 지금 남성 위주로 이렇게 지금 그 여성들을 조금 그 독립운동가 거기서 좀 뒤로 이렇게 밀었다는 걸 지금 아까 잠깐이라도 보셨잖아요. 제가 저거를 볼 때 당시에 조선은 사실은 이제 그 일제의 그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뭐 국가는 없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바로 만들었죠.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었는데 저때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 할 것 같으면 보통 2,000에서 2,500만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요. 뭐 2천만 명이라고 우리가 잡으면은 2천만 명의 10%는 몇 명이죠? 200만 명이죠, 그죠? 200만 명 되는 분들은 그 정도 약 200만 명 정말 중국 땅으로 건너가셔서요. 다 독립운동 하셨어요. 200만 명. 또 10%는 200만 명 정도는 일본으로 강제연행도 가고 그렇게 갔었거든요. 물론 나머지는 또 미국 뭐 하와이 이런 데도 가고 딴 데도 갔지만 국내도 계시고 그래서 200만 명의 10%인 한 20만 명은 자 200만 명의 정말 10% 정도 10% 정도는 정말 총칼 들고 거의 목숨 내놓고 돌아가셨다고 보면 틀림없고 부족한 숫자죠. 그 많은 그 정도의 숫자가 만약에 광복 후에 돌아와서 지금 광복된 해방된 우리 땅에서 지금 여기에 13,000명이 아니라 한 20몇만 이렇게 이 정도는 여기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상당히 지금 적은 숫자죠, 그죠?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신 것을 입증을 해야 국가가 그런 분들 독립운동 했다 해서 지금 여기에 속하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자 1945년 8월 15일 날 조선은 광복을 맞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무슨 증이라도 하나 준비하자. 그런 건 없었을 거라고요. 언제 광복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름도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뛰다가 살아계신 분들은 귀국을 하게 된 거고요. 돌아가신 분들은 그 땅에서 기억도 없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이 숫자도 상당히 많지 않은 숫자고요. 더군다나 이런 분들이 이쪽에 넘어오셔서 살아계실 때 서훈을 드리지 못하고 사후에 추서식으로 드린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여성분들이 또 241명 뿐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적고 더 놀라운 것은 이 241명 중에 유관순 열사를 포함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여성 독립운동가 누구 알고 계십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망설이셨잖아요. 우리가 저 240명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단 3명을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단 2명도. 유관순 빼놓고 단 1명도. 제가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해마다 하고 있어도 계속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 나라도 알려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 오광선 장군 그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셨던 그분이 1962년에 서훈을 받으셨어요. 독립장. 유관순 열사도 독립장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30년 동안 남성분들 위주로 물론 여성들이 간혹 이렇게 있었지만 남성 위주로 독립 유공자들이 이렇게 발굴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라는 것이 당시는 이제 경성 그 형무소였는데 지금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에요. 박물관. 그 형무소 자리가 그 독립문역 있잖아요. 3호선. 거기에 이제 형무소는 안 되니까 이사 가고 거기는 지금 박물관으로 꾸몄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지금 아이들 많이 갑니다. 그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갇혔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이런 책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 수감 뭐 이런 책이 서대문구에서 만들었는데 2012년 11월 달에 2012년 11월 2년 전이죠. 그러면 이제 광복되고 67년 만에 나온 책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책이 나와서 저는 다행인데 여성들만 조사해 놓은 거예요. 여성들만 조사해 놨는데 176명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을 했다라는 기록에 의한 겁니다. 어디까지 기록. 근데 이분들 중에서 13명만 유관순도 포함되어 있죠. 13분만 독립운동 했다라는 소원을 받으셨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241명에 속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또 이런 것도 보면 분명히 여기 이 책에도 보면 이분들이 이제 이 책 만들 때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그 서대문 형무소까지 수감되기까지 어떤 일로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그건 일제 그 총독부가 다 자세히 적어 놓은 거죠. 그 서대문 경찰서 이런 데서 아주 명확한 자료고 독립운동한 게 확실한데도 이분들이 지금 현재 13분만 이렇게 이제 올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상당히 여성들이 그 뭐랄까요 소외되고 그리고 조명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시죠, 그죠? 유관순이 이제 첫 번째 있고요. 뭐 이신혜, 임명애, 노순경, 어윤희, 이병희, 예, 한 분 한 분 다 제가 이분들을 다 썼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뭐 정말 몇 강을 해야 될지 알 수. 왜냐하면 저는 이걸 오랫동안 한 건데 짧은 시간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그 13명만 현재 서훈을 받고 계시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176명 정말 확실히 수감됐던 분들 이렇게 수용자 카드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1919년에 이건 유관순 그 열사인데 바로 들어오면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기록해 놓으려고. 고수복 이름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으셨죠? 예.
이분 이름을 들어본다는 것도 오늘 대단히 참석하셔서 그런 분이. 이분은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고문으로 돌아가셨는데요. 22살에 다 이런 수용자 카드가 있는 거예요. 다 아까 176명 다 있는데도 이분들이 이제 그 제대로 조명을 못 받고 계신 분이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보면은 만세운동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노동운동, 그러니까 노동력, 당시에는 이제 방적 공장이라든지 그런 그 노동력을 아주 값싸게 막 그 조선인들을 국내에서도 그렇고 뭐 외국 일본에서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노동력을 착취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 저항을 하기 시작해서 독립운동과 연관을 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이효정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물론 독립운동 하시다가 나중에 광복 후에 또 여기 계셔서 더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유관순이나 고수복 또 이런 분들처럼 그때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뭐 다 똑같이 정말 안타깝죠. 특히 10대나 20대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굉장히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더 연민의 정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수복이라는 분도 이제 그런 분의 한 분이시고요. 지보경 그 광복군이신데요. 이분 혹시 그 오늘 처음 뵙죠? 차라리 이렇게 여쭤보는 게 오늘 처음 뵙죠? 네. 지보경 여사신데 지청천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분의 따님이세요. 따님이신데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셨던 지청천 장군의 따님이시고, 또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 한국 광복군 직무 제3분처위원 환송기념. 이 중에 여성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죠. 이 사진 가까이 갖다 드려도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빨간 게 안 되는데 가운데 안경 쓴 그 분이 계셔요. 그죠? 저기 요분이 이제 신정숙 여성 광복군 1호예요. 신정숙 여사신데,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제 같이 그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게 구분이 없이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는 함께 뛰시고, 나중에 물론 훈장을 받으려고 하시진 않았지만 그분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몇십 년씩 뒤처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현재.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신정숙 이제 그 앞에 분이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시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충북에 이제 음성에 사시는 분인데, 남편이 이제 물론 독립운동가시고요. 먼저 중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따라오셔가지고 중국에서 활동하시다가 중국 그 유격대에 그 잡히게 됩니다. 잡혀가지고 상덕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히시게 돼요. 근데 이제 갇히셔가지고 이 일본 그 포로하고 수백 명이 있는데 조선이 한 30명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물론 이제 일본 말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중국군이 이제 포로를 관리하고, 거기서 갇혀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득한 거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일본 사람들이 무슨 지시를 내려 그러면 굉장히 거부를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간수가 불렀다고 그래요. 신정숙 여사를 살짝 불러가지고, 혹시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조선의 그 독립운동가 중에서 그 아는 분이 있냐? 그러면 있으면 그 편지를 써라. 내가 그 전해주마. 굉장히 그 영특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이 여자는 좀 나가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있다. 그러니까 편지 써라.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을 내가 잘 안다. 그러면 그분이 네가 편지를 써서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구해줄 수 있겠냐? 구해준다. 사실은 전혀 몰랐거든요. 백범 선생님도. 백범 일지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백범 선생님은 마침 거기에 그 관할 내에 거기가 장사라는 곳인데, 그 장사라는 곳에서 거기서 백범 선생님은 그때 그쪽에서 한국 독립당들이 그 삼당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과격한 그 이운환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그 현장에서 그 사격이 있어서 백범 선생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다치셨어요. 백범 선생님도 많이 다치시고,
그다음에 현익철이라는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뉴스에 나와서 이 간수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백범을. 백범이라면 거기 장사의 상하병원이라는 거기에 계신 분인데 자 편지를 써라. 그래서 편지 받으셔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드렸어요. 근데 백범 선생님 사실 그분 하나도 그 여자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편지 읽으시고 살려달라. 내 독립운동하다 갇힌 사람이다. 그래서 구구절 써서 백범 선생님이 그 장개석 그쪽에 통해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임시정부 거기서 활동하시고 광복군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신 건데 중국의 그 장개석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신정숙 여사를 가리켜서 신정숙 여사는 중국군 여자지만은 중국군 1000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중국군의 그 같이 훈련을 받는데 중국 장교가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는 이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망국노, 매국노가 아니라 망국노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 막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분도 망국노라는 얘기를 듣고 중국 장교가 망국노들이 어쩌고 하는 걸 듣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장교를 자꾸 흠신 팼다고 그래요. 여성분이. 흠신 작신 두들겨줘가지고 또 구류도 사시고 대단한 그 여성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광복군으로 이렇게 남성들과 똑같이 활동을 하신 거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계속 지금 독립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 세력을 키워서 그 한반도 내에 있는 일본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가 그 자주 독립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끊임없이 계획하다가 1940년 9월 17일 날 광복군을 만들게 되고 여성들도 아까 오희옥 여사님의 언니 되는 오희영 그분도 광복군 출신이고 지보경 여사님도 광복군 출신 아까 지금 신정숙 이분도 광복군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보경 분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자발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주로 많이 지원해서 가시는데 어머니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고요. 어머니한테 뭐 얘기하면 어머니들이 가라, 광복군으로 가라 그러셨겠죠. 근데 어머니한테 걱정할까 봐 안 하시고 아버님한테 이제 떨어져서 사셨는데 아버님한테 그 편지를 썼다 그래요. 제가 광복군에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가지 마라, 너 아니어도 딴 사람 다 간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때 장군도 가서 한국의 잔다르크가 되라.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에 지원해서 그 모집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뭐 열차와 힘든 그 화물 짐칸에 이제 이렇게 가셔서 훈련하시고 하시다가 2년 정도 지내시다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다시 어머니 있는 데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너무 이제 이 따님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셔가지고 서운해서 한동안 말도 안 했다 이제 뭐 그런 일화도 있는데 그만큼 이 광복군이라는 데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목숨을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런 활동을 그때는 다 여성들도 그리고 자기 딸이 한다고 했어도 기꺼이 이렇게 나가서 해라라고 했던 게 우리들의 한 세기 전에 어르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세월이 뭐 그때하고 100년 안 되게 흘렀지만 너무 지금 판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면 자제분이 뭐 군대 갔느냐 안 갔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성 광복군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드릴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더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오강심 여사가 계신데 이분도 이제 광복군이세요. 근데 이분은 남편분인 그 김학규라는 분과 간도 지역 만주 지역에서 초기에는 많이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일제가 만주 지역을 그 독립군을 막 토벌 작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기가 여의치가 않아서 상해 이쪽하고 상해 임시정부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그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할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분의 남편분이 김학규라는 분을 이쪽으로 파견하게 돼요.
그때 이제 그 오광심 여기도 강복군 출신인데 같이 이제 그 남경에 그때 김구 선생님이 남경에 계셨는데 상당히 멀거든요. 지금도 멀지만 그때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건문도 많고 이제 그랬는데 그 가면서 이제 잡히니까 이 두 분이 이제 중국인 부부로 변장을 해요. 그리고 두 분만 있으면 위험하니까 나이 드신 중국 할머니를 하나 더 시어머니처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서 같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서류 뭉치를 이제 몸에다 한 200쪽 되는 그 서류 뭉치가 있었답니다. 이제 몸에다 이렇게 칭칭 동여매고 갔겠죠. 가다가 예, 한번 여러 번 발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비를 넘기고 생각을 하시기를 아 이대로 가다가는 잡히면은 자기들만 잡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만주 쪽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다 다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방법은 그대로 가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오광심 광복군께서 좋다. 이 내용을 다 외우겠다. 200쪽을 다 외우셨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제가 한 10장만 나눠드리고 한 이틀 줄 테니까 다 외우시겠어요?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죽기냐 이걸 외울 거냐. 그러면 여러분 다 외워요. 지금 1시간만 줘도 다 외우죠. 죽을래 외울래 그러면. 그죠? 지금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진짜 200쪽을 다 외우셨다는 거예요. 통째로. 다 외웠으니까 아무리 뭐 잡히든지 뭐 나올 게 없잖아. 그래서 저쪽에 가서 이제 김구 선생님 만난 그쪽에서 다시 다 풀어서 그 이야기를 다 쓰셨다는 이런 이제 뭐 대단하신 분들의 한 분 한 분이 오광심 그 광복군이시고요. 이제 이 세 번째 이제 드릴 말씀은 이분은 이제 이렇게 뭐 연합뉴스라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쓸까라도 저도 뭐 이렇게 누가 이분을 쓰세요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을 쓸까 이거부터 이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책으로 쓰니까 국내라도 경상도 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한 분씩 될 수 있으면 찾고 거기다가 또 중국에서 활동하신 분, 뭐 일본에서 활동하신 분, 또 교육 그 계몽 활동하신 분, 만세운동 또는 노동운동, 해녀, 기생 뭐 이런 그 다 출신별로 하나씩 이렇게 골라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써나가거든요, 책을.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더듬이를 이렇게 하고서는 항상 무슨 보도가 나오는지도 늘 관심을 가져야죠.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재작년에 딱 보니까 90년 만에 밝혀진 목포 정명여학교생의 독립운동 이래가지고 7명이 목포의 정명여자중학교에서 그 서운을 받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아니시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요. 목포 가야지. 제가 바로 다음날 KTX 타고 갑니다. 가서 가기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사람이고 그쪽에 갈 거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미리 사전에 연락하고 갑니다. 여기가 목포 정명여자중학교예요. 고등학교하고 같이 있는데요. 되게 그 새 거 같아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정명여자학교라든지 또 그 광주의 수피아여고라든지 전주의 기전여고 이런 데는 초기에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주로 10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물론 돌로 지었지만 조금 낡았어요, 많이. 그래서 이걸 헐지 않고 근대 이제 건축 유산이기 때문에 헐지 않고 요즘 말로 리모델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학교도 지금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천정에서 한 뭉텅이의 서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천정에서. 그래서 열어봤더니 바로 독립운동 하신 분들 그 이야기가 그 학교 출신 독립운동 하신 분들 7명 이름이 쫙 있고 어떻게 했다는 그 서류가 다 나온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다 진열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4살에 지금 제가 김나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이가 다 그 여자 중학교였으니까요. 그때는 그냥 여중 그러지 않고 그냥 여학교 이렇게 지칭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포 여학교 여중이 됐지만은 김나열 14살.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물론 다 돌아가시고 자료만 천정에서 나왔던 건데 자료 하나 이렇게 어디다가 제대로 해서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게 있으면 또 그 연관된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관련이 있다라고 그래서 잡아가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예 다 싸가지고 천정에다 훗날 혹시 어떻게 알려지면 그래서 이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알게 된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나오신 분들이 7명인데 그 김나열, 그 곽희주라는 분이 계셨고 또 주유금이라는 분, 그다음에 박음전이라는 분, 박옥실, 김옥실, 이남순 이렇게 7분이 이제 저 학교의 출신이고 나이는 14살서부터 15, 16, 17, 18. 그래서 그분들이 터졌구나. 동포여 나가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셨던 노래랄까 뭐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다도 해놓고 또 김나열 그 어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천진난만한 나이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돼서 그렇지 14살짜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제 제가 시를 쓰고 그래서 이분들이 7명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233명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여기 2012년이죠. 그래서 이제 8월 15일과 3월 1일 그렇게 이분들이 추가로 생기면 이게 더해져 가지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성분들이 몇 명이 지금 소원 받았다고 그랬죠? 200? 그봐 241명이라니까. 241명 그죠? 맨 처음에. 남성분들은 아유. 예. 13,509명. 이렇게. 예, 들어도 잘 모르지만 숫자도 중요하고 또 단 한 분이라도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어떤 삶을 살았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진행형 241명인데 이 숫자가 남성이 13,000명 대 241명이면 결코 그 많은 숫자도 아니고 이분들이 다 밝혀진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목포에 가서 또 그 현장에 이런 곳에서 독립운동 하셨구나. 그 건물은 이제 거의 다 헐려서 새로 짓고 단 하나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을 일생을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할까. 그래서 살았던 곳 주로 이제 학교라든지 무덤이라든지 돌아가셨으니까 친정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이제 활동했던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공기 또 그쪽의 분위기 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나오는데 지금 아이들 중학생들이 이렇게 제잘 운동장에서 이렇게 막 노는 모습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분 중에 7명을 제가 다 쓸 건데 한 분을 먼저 이제 이렇게 추려서 요분은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그 한 분 한 분 헌시를 쓰고 일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제가 지금 80분을 정리했고 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화전도 하고 강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약을 하자면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우선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홍보도 안 돼 있고 조명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계속 진행형으로 이분들을 우리가 찾고 기억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으로 1강을 마치고 2강 때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방청객분들께서 질문이 많으실 텐데 질문 있으시면 소장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된지 그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원래 일본어 전공자로요. 일본 책을 아무래도 우리 보통 분들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보게 되고 또 일본도 많이 다니게 되면서 친일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연구하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들에 대한 그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시도 제가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쪽에 그렇다면은 친일파들을 그렇게 자세히 많이 알고 있다면 독립운동가는 얼마나 네가 알고 있냐 그 자문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제 자신에게.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저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 일본에서 28 독립 선언이 있었던 김마리아 여사라든지 그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나와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주변의 학생이나 주변 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또 역시 거의 무관심. 그래서 이걸 제가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열일을 제치고 지금 이곳에 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싶어도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의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지금 현상 일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뿌리가 독립운동이라는 것으로 거슬러 가면 독립정신으로 귀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알리는 작업이 굉장히 소홀했고, 지금 아까 241명이 있다 하더라도 저분들에 대한 것을 알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가 국가에다가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시인이니까 이 한 분 한 분들을 추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더 좋은 것은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 가족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오이옥 열사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이렇게 가족 전체가 모두 독립운동에 참여한 다른 사례가 있나요? 엄청 많죠. 뭐 제가 보니까요, 그 고구마를 이렇게 캐면, 여러분 고구마 이렇게 깨보셨죠? 그럼 그 줄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딱 고구마 하나만 나오지 않고 줄줄이. 그래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이렇게 줄줄이 나오시고요. 친일하신 분들은 친일한 대로 줄줄이 나와요. 예. 결코 우리가 잘나서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지만 캐보면요, 독립운동한 집안에 독립운동가가 나오고요, 친일한 집안에 친일이 나오더라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가족들이 독립운동에 정말 그 모든 것을 걸으셨어요. 이런 그 오이옥 여사님 가족뿐이 아니라 대부분 단독으로 하신 분이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뭐 온 가족이 희생한 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강인한 정신과 삶에 대해 열정을 다해 강의해 주신 이은옥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선 영토와 종교, 역사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강복 70주년을 앞둔 지금, 급박하게 흘러가는 세계 정세를 사는 우리에게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대한 독립을 향한 치열했던 삶은 단지 흘러간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미래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다양한 신분과 출신을 살펴봄으로써 나라를 찾기 위해 애썼던 그분들의 열정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